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시네요. 자, 저번 주에서 계속해서 지금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이해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마 2주 동안은 제가 좀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yes와 no에 대한 응답을 이런 식으로 아마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감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빠르게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좀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좀 늘어지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부분 좀 수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차분하게 지금 시작을 하는데 얼굴 보시면 얼굴이 난리가 났죠 지금. 피로도가 극한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영상을 이번 주 다음 주 좀 정리가 될 때까지는 좀 영상을 조금만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도 뭐 비슷하게 올릴 것 같고요. 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양시설 자체점검 보고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는 말 그대로 원래 우리가 현장평가 있었어요. 뭐, 냉장고를 열어봐서 평가관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확인하거나,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으면 감점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응용편에서 자세한 설명 드렸으니까 응용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식당, 조리실, 뭐 냉동고, 냉장고를 청결하게 정리하고 우리 조리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복장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뭐 서류를 준비할 거는 크게 뭐 위생점검 일지 제외하고는 크게 없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체점검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왜 잘 돼 있는지를 못 돼 있는지를 그거에 대한 사유를 기록해서 평가한테 제출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적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한다.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이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식품 유통기한 확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자, 개별, 냉장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yes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적어야 되나 한번 볼게요. 냉장고 및 상온에서 보관하는 식품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유통기한을 항상 준수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한 어조로 우리가 yes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 no라고 만약에 하시게 no라고 원래는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no는 보통 제가 적어 놓은 건 뭐냐면 저런 이유로 감점이 되기 때문에 no를 제가 저런 사유로 적어 놓은 겁니다. 저기도 제가 no라고 한 거 사유를 보시면은 대부분 뭐냐면 시장에서 구매한 나물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상태를 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확실하게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서 저희가 구매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 때 보통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슈퍼라든가 큰 마트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유통기한이 적혀서 확인이 가능한데 통상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갖고 오면 검은 봉지에 담아오잖아요. 그럼 여기 유통기한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는 평가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평가 때는 다 치워라, 다 치워야 된다. 그런 것 자체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파란색 부분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걸 아셨죠? 그래서 뭐 저런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뭐 유통기한 자체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냉장고 전체에 대한 사진을 한번 안에 열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두 번째 항목은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함, 냉장고, 냉동고에 대해서 청결하게 관리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건 좋은 건 뭐냐면, 식당 조리실은 매일 청소와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생점검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 일지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항상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의 경우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항상 관련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주 1회 이상 관련 내용물을 모두 꺼내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냉장고 및 냉동고 청소하실 첨부합니다. 제가 냉장고 냉동고 안에 사진을 좀 첨부하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청결하게 좀 정리해서 사용을 한다. 눈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평가관한테. 말로만이 아니라 평가관들은 항상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를 쓰시고 사진을 첨부하시던가 관련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여주셔야 평가관들도 굉장히 신뢰성 있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내가 노라고 체크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냐. 여기서 제가 노라고 한다라는 건 뭐였죠? 이런 사유로 보통 감점들 많이 맞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신 것처럼 뭐 대처하고 냉장고와 냉동의 경우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항상 관련 식품의 유통기한도 확인하며 주일에 생산하고 안쪽까지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개선을 이건 뭐냐면 지시를 했는데 우리 그 근로자들이 청소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했다. 뭐 남들이 볼 때 깔끔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하겠다는 형태로 이제 노로 만약 하시게 된다면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예수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노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우리가 뭐 크게 평가 전날 냉장고하고 냉동고만 정리해 놓으셔도 이거는 점수 획득이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예수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1번, 2번. 자, 3번입니다.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 상태가 청결하냐? 자, 얘도 뭐, 당연히 얘는 뭐, 노로 가면 안 되죠. 이것도. 뭐냐면, 자, 예스로 한 거 한번 볼게요. 조리실 근무자는 무조건 위생모를 착용하며, 위생모 및 앞치마를 두세 개 제공하여 위생 상태가 불량하면 바로 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첨부합니다. 요즘 조리사님이나, 뭐, 위생모랑 앞치마 깔끔하게 입고, 조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첨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굳이 노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통상 이 항목에서 감점되는 사유는 뭐다? 평가관이 갔더니 앞치마가 더럽거나, 그죠? 알고 봤더니, 사유를 봤더니만, 조리사님이 앞치마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가 좀 더러워지더라도 계속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당하세요. 그래서 여기 적은 것도 마찬가지게끔 한 개만 제공하다 보니 위생 상태가 청결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위생모나 앞치마를 두세 개 제공하여 항상 청결하게 개선하겠다. 자, 이런 부분이 감점되시니까 파란 부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지금 식품위생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 뭐 평가별 구매하신 분들은 샘플이 나가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자, 빨간색은 최대한 이런 사이로 적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파란색은, 이 부분이 항상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확률이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저게 벗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이 나이에 아직도 뽀드락시가 이마에 꼭, 왜 나는 자리에서 꼭 뽀드락시가 납니다. 제가 맨날 여기 자주 나는데, 지금도 여기서 뻑하니 나가지고 입술은 터졌죠, 지금도? 여기? 깔끔한 얼굴. 이게, 안 됩니다. 그죠? 오늘 또 너무 추워요, 지금. 그죠?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옷을 이제 다 꺼냈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자, 그럼 다음 항목도 보겠습니다. 자, 감염관리 활동입니다. 감염관리 활동. 자, 이 항목도 뭐, 결국은 원래는 현장평가 항목이죠. 전부 다. 뭐냐면, 뭐, 주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해 놨는지, 또 세면대에 손세정제나 비누 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의 의벽 청결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조리실 근무 복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요양사님들 근무하실 때 유니폼이나 관련 기관명이 적혀있는 앞치마 착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청결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하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필요하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뭐 일회용이 아니라면은 소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소독 점검 일지를 우리가 기록으로 평가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세한 건 응용편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응용편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만약 일회용을 사고용하고 있다면 일회용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또 일회용품을 만약 하신다면 구매 영수증 첨부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의료 폐기물 분리에 배출한다. 자, 이 의료 폐기물 전용국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생활 원장님들은 의료 폐기물은 공동생활에서는 빼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 10인 이상 시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생활 자체점검서랑 요양원 자체점검표가 달라요. 카페에도 그렇게 두 개를 다 올려놔 드렸던 겁니다. 필요한 거 자기 기간에 맞는 거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또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관리 활동이죠. 자, 첫 번째,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자,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예수로 가셔야 돼요. 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감점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왜냐? 자, 예수로 이제 체크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 사유를 볼게요. 기관 조출입구는 저희가 두 개가 있으며, 뭐 하나가 있으면 하나, 두 개면 두 개겠죠? 두 개가 있으며 모든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있습니다.
또한 세면대에도 비누와 함께 손세정이 비치하였으며 종사자들에게는 앞치마를 우리가 2개씩 제공하여 의복 청결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관련 사진은 말 그대로 주치입구가 2개면 2군데 비치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서 평가한테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면대에도 손소독제와 비누가 비치된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종사자들은 당일날 당연히 앞치마 깔끔하게 완전 청결된 빨래가 잘 돼 있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앞치마든 유니폼이든 착용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요한고 선생님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최대한 이렇게 보일 때는 요한고 선생님도 얼굴이 안 나오게끔 그죠? 개인정보 그잖아요. 그래서 몸만 이렇게 찍게끔 찍어서 보여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요한고 선생님들이 또 이게 사진 이런 거 찍다 그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이 항목에서 이제 주로 감점 맞으시는 사유는 저 파란색이죠. 만약에 저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노로 체크하시는 게 맞는데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가 전날이라도 내가 비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손소독기가 싸잖아요. 4,000원, 5,000원짜리 사가지고 비치하면 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요양원에 뭐 손세정제 엄청나잖아요. 그죠? 뭐 주치립구가 2개 있으며 모두 손을 비치하였습니다. 세면대에도 했는데 다만 동의사들에게 아침 한개를 하다 보니까 빨고 입고 하다 보니 제대로 의벽 청결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를 더 개선하겠다. 또는 주치립구가 우리는 주로 통하는 홍로인지를 알고 여기다가만 있는데 알고 봤더니 뒷문도 있는데 뒷문도 주치립구를 보다 보니까 뒷문에는 우리가 안 했다. 이런 부분 개선하겠다. 자, 이 부분에서 감점 사유가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의하시라는 거고 빨간색 위주로 우리 기간에 맞게끔 수정해가지고 사유를 판단 근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2번째입니다. 자, 간회에 필요한 부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자, 비품은 소독캔, 포셉, 소독가위, 드레싱포, 그죠? 자, 일회용품은 유통기한 확인인데, 자, 이 항목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은 이거는 노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정 안 되시면, 기간에 우리가 이 항목에서 감점을 많이 당하시는 사유가, 보통 이제 간호 소독하는데 소독기구가 없어가지고 소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쓰지도 않는데 손 놓고 계시다가 감점을 많이 마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예스로 우리가 표시해야 된다면 정당 사유가 자, 기관에서 간호비품에 대해서 소독캔, 포셉 등 구비하고 있으며 관련 비품은 소독기구에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독점검 일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평가에서 서류도 확인하는 항목이니까요. 보관은 소독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사진과 구매행사를 첨부하고 일회용품은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는 만약에 우리 기관 일회용을 쓰고 있다면 기관에서 간호비품이나 구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일회용품의 유통기한을 우리가 확인한 점검대장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 영수증 우리가 언제 샀고 유통기한에 대한 사진을 찍힌 거를 보여주시면은 인정이 다 되실 겁니다. 그렇게만 적으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간호비품이 없다면 일회용품이라도 좀 사시라 이겁니다. 사가지고 정비해 놓고 우리 물품대장 있잖아요. 우리 기관에 회계상 장부나 물품대장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좀 예전에 기증받은 걸로 좀 적어 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좀 관리한 걸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내용 이해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게끔 감점이 없게끔 갈 텐데 이 항목 주로 감점 맞으시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군이 있는데 소독하는 게 없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소독하는 거를 못했다. 이렇게 감점 맞으시거나 아니면 일회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이 항목도 예수로 가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의료 폐기물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소위 말해 감점 사유가 가장 많은 항목이세요. 왜냐면 의료 폐기물 전문업체에 의뢰가 안 돼 있으면 감점 사유가 당연히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예스라는 말은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쉽게 우리 기관에 의료 폐기물 업체와 협약이 돼 있냐? 그럼 예스고 없다면 노입니다. 아셨죠? 이런 건 솔직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만약 우리가 예스로 체크하신다면 현재 의료 폐기물 업체와 협약하여 전용 용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관련 폐기물은 업체에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 협약서와 매월 비용 납입 영수증 전용 용기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내용을 보여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파란색,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감점 사유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해서 감점을 만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업체 협약을 못해서 구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래도 전용 용기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협약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하겠다. 아직 안 돼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말을 적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요양원 자체평가 식품위생관리랑 감염관리 활동을 말씀을 드렸어요. 좀 차분한 목소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씻고 있는데 요새 제가 공부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새벽 한두 시까지 하나 막 하고 일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줄 놓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카페에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뭐 관리를 제가 제대로 못한 저희 잘못을 1차적으로 인정하고 관계 회원인 솔로몬님께 좀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페라는 거를 제가 개설을 했을 때는 우리 카페 제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회원분들 간의 커뮤니티와 서로 정보 공유를 하시게끔 제가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이건 저의 불찰이죠. 제 잘못인데 카페 관리가 제가 좀 이게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좀 오해라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 카페 회원 등급이 우수 등급부터는 저희 카페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회원을 제외하고는 자동 등급입니다. 그건 제가 승인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게시글 몇 개, 댓글 몇 개 다시면 달성이 되는데 우수 회원 등급은 제가 회원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네이버 카페 확인을 해봤는데 무조건 예를 들어 500개 글에 댓글 몇 개를 작성되면 바로 우수 등급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팝업창이 뜨는데 이제 우수 회원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팝업이 뜹니다. 아마 그걸 보시고 우수 회원의 등업이 됐다고 판단하신 것 같으신데요. 제가 카페에도 관련 캡처글을 올렸습니다. 올린 게 뭐냐면 저는 승인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등업이 돼서 저한테 오면 그 카페 했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바로 안내되는 게 아닌데 물론 저도 제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제가 분명히 잘못했고 그 부분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분란된 사유는 뭐냐면 제가 등업을 시켰고 강등을 시켰다라는 건데 제가 등업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강등을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원 등급을 강등을 제가 여지껏 올렸지 강등시킨 회원분들은 없습니다. 강퇴를 시켜본 적도 없고요. 최대한 자율선 분에게서 카페가 운영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우수회원 등급은 말 그대로 제가 보고 그게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승인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이 예를 들어 어떤 목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느 카페 가셔도 마찬가지세요. 무조건 댓글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 왜 안 해줘 그걸 가지고 저를 욕하시던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최대한 회원분들께 예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원분들도 저에 대한 기본 예의는 좀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공개된 카페에서 제가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사유를 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등업에 대한 판단 여부를 늦게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제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원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아닌 겁니다. 저는 제가 증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페에다가 캡처해서 올려드렸잖아요. 등업 수락이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한 거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회원을 강등 요새가 공개된 그런 세상인데 그런 행동은 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